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내려받아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에 각각 근로자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그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 조회 발급 쪽에 있죠. 자, 여기 조회 발급에 와서 연말정산 간소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키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근로자들이 각각 2019년도 전체월을 선택을 했고 여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리고 소기업, 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 기부금 이런 형태의 다양한 자료를 클릭을 해서 다 조회를 하신 다음에 화면 위에 보면 한 번에 내려받기 있죠. 한 번에 내려받기 해가지고 내려받은 파일을 이 파일들을 내려받게 하시면서 PDF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려받은 자료를 저희는 이제 세무대리인인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회사에서 취합한 자료를 다시 취합된 자료 가지고 각 기장 업체별로 자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더존 스마트A에 들어와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근로 연말 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활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그 자료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다가 보내주는 중간 한번 거쳐가는 메뉴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이라고 된 여기에서 자료를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간소화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PDF 내려받은 파일을 여기다가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은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결과 검토를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들어가서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들어가시고 자, 여기 들어가서 처음에 아무도 없으면 화면 위에 있는 전사원 눌러서 화면 위에 전사원 키를 이용해서 전사원 키를 눌러서 사원 등록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겠는가 라고 했을 때 해서 전체 사원을 불러오실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러오지 않는 경우에는 코드 도움에서 한 사람씩 조회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먼저 조회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간소화 자료 내려받은 PDF 파일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김준영 같은 경우에 자, 간소화 찾기 눌러보시면 여기 내려받은 김준영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준영의 자료가 내가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뒀는지 아니면 폴더를 만들어서 뒀는지 그래서 내가 받아 넣은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해서 열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김준영 사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특별공제 보험료 이런 부분을 다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어떤 자료들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연말정산 교육을 받으실 때는 어떤 공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 실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지고 온 정보를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걸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저는 이 김준영 한 사람 것만 떴는데
부양가족을 같이 받아오신 경우에는 2명, 3명 이렇게 부양가족 내역이 쪼르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 중에서 자, 이 사람은 자, 배우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배우자 자료가 신용카드 쪽에 쭈룩 떠 있어요. 자, 쭈룩 떠 있는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내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보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나왔다. 그냥 보내면 이건 또 연말정산 자료인에 가서 또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서 여기서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삭제. 삭제 키는 F5. 예. 그래서 삭제 키 눌러서 자료를 다 삭제해 버리시고 예, 간소화 자료 받은 것들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예, 그 두 번째 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뜬 경우에 자, 주민번호 그다음에 관계란이 예, 주황색으로 색칠만 돼 있고 주홍색 예, 색칠만 돼 있고 주민번호나 본인관계 이 관계란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은 우리가 사원 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원 등록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했었는데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소화 자리에 떴다. 그럼 여기 관계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서 아예 삭제해버리고 그 사람 거는 빼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불러온 상태에서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 배우자, 뭐 또는 자녀, 또는 뭐 부모 등의 자료들이 쭉 떴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료들만 보내주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제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예, 간소화 자료 입력된 내역을 먼저 살펴보고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원본 보기 눌러보면 여기에 간소화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료 조회되는 것 검토해 보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예, 원본 보기 검토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되는 사원 예,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 전송키를 이용해서 자료를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다가 보낼 거예요. 자, 여기서 예, 사원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전송키에서 연말정산 예, 간소화를 활용한 메뉴로 클릭을 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자, 간소화. 자, 그러면 예, 처음 들어가시면 선택한 사원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조회가 됐어요. 자, 이 메시지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 메시지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먼저 가서 일단 사람을 오픈만 시켜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준영을 보낼 건데 김준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들어가시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영수증 들어가시고 여기 들어가서 김준영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준영을 먼저 예, 정산 메뉴에 연말 탭에서 일단은 조회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사원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전송 해서 연말정산 전송키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예, 간소화에 해당되는 메뉴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예,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고 자, 선택 사원 반영. 그래서 선택 사원 반영키를 눌러 주시면 이제 해당되는 자료가 근로소득에 대한 예, 연말정산 영수증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메뉴에서 한번 열어놨었던 거니까 조회키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먼저 정산 명세에 들어와 있는 이 내역들을 쭉 보시면서 공제 대상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득 명세. 예, 소득 명세에 들어가서 자, 여기 예, 급여에 대한 내역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소득 공제 쪽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제 뭐 보험료라든가 의료비, 예, 또는 신용카드, 기부금, 자, 이런 내역들이 국세청 자료를 가져다가 쓰고 예, 조회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가 정확하게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정확하게 왔는지 살펴보시고, 자, 공제 사항마다 제대로 공제값이 들어왔나, 예, 계산을 해서 제대로 왔나라고 해서 뭐 보장성 보험, 자, 보장성 보험이면 소득 공제 쪽에 갔을 때 예, 보장성 보험이 있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정산 명세 쪽에 가서 보면 보장성 보험 예, 여기에 보험료 냈고 100만 원 공제 대상이라 곱하기 12%에서 12만 원만큼이 세액 공제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조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부금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기부금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저희가 항목이 뭐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부금은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전기 이전에 2월대에 온 기부금이 있고요. 올해 2019년도 중에 기부금을 납부해서 올해 세액공제를 받겠다라고 제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올해 발생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가 들어갈 건데요. 자, 올해 이전에 전기 이전에 2월대에 온 게 있다면 예, 그 금액도 받아서 올해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올해 발생한 것들은 예, 올해 발생한 것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35번에 기부금 2월분이라고 된 칸이 있고요. 자, 우측에 63번 쪽에도 기부금란이 있습니다. 예. 자, 전기분은 예, 35번에 있는 기부금 2월에 여기는 전기 이전에 공제를 못 받고 2월대에 온 금액을 입력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단기분을 입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반영을 할 건데 자, 화면 위에 보면 기부금 탭에서 작업된 내용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정산명세 쪽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시기 전에 예,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각각의 탭에서 먼저 작업이 되고 된 작업을 정산명세 쪽에서 정확하게 받아왔나 여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항목별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기부금, 신용카드 등 간소화 자료에서 온 자료들이 제대로 왔나 예, 이렇게 해서 항목들 클릭을 해서 예, 온 내역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저희가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 간소화 자료를 다시 한번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의료비에 대한 예,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럼 여기 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급을 했고 예,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 실손의료보험을 차감하고 예,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실손의료보험금은 또 어디서 찾아와야죠. 예, 이 실손의료보험금은 예, 저희 간소화 자료에 가시면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조회 발급 코너에 가시면 우측에 항목이 보이실까요? 자, 홈택스에 보면 조회 발급에 예,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라고 된 코너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 여기 금액이 있다면 아까 의료비 공제에서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다시 한번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간소화 PDF 내려받을 때 같이 와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따로 와가지고
저희가 의료비 세공제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연도 2019년도 자 여기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조회에서 2019년도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조회가 되긴 하는데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값을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일단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된 거를 보면 의료보험료 기본 내역에 수익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리고 지급 금액이 다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에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나오면 받은 금액이 없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체크를 해서 공제 금액 체크하고 차감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소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더 전에 들어와서 보면 영수증 정산 명세 작업이 다 됐죠. 자, 간소화 자료만 내려받은 것만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자, 여기에서 완료 체크하신 다음에 화면 위에 보면 완료 키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여기 완료해서 사원에 대한 정보 작업이 끝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면 몇 분 안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 근로자가 여러 명,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건건히 확인을 하시고 또 수정사항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사원 체크하시고 화면 위에 있는 완료 키 눌러서 완료가 됐다라는 것으로 확인만 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완료가 된 다음에는 또 다음 사람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간소화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작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소화 자료는 PDF로 받아서 PDF 파일을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자, 입력 여기에서 먼저 작업을 자료를 조회를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내줘야죠. 전송. 자료를 전송을 해 주시면 자, 이 자료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DF 자료를 받은 걸 간소화 자료 입력을 통해서 넣고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됐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간소화 입력 국세청에서 조회하실 때 간소화 자료도 내려받아야 되지만 의료비 세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손 의료 보험금 보험 지급 내역 자, 여기도 내역을 받아서 받은 내역 가지고 확인을 해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웨이에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항목별로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